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2017년 주유소에서 담배 피면 민폐인가요? 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주유소에서 담배 피면 불나는 거 드라마 얘기 아니었냐며 주인이 갑자기 욕하면서 소리 지르길래 한바탕 했다고 하는데요. 안전장치 다 있고 요샌 담배불 정도에 안 붙지 않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올해 주유소에서 담배 피면 과태료 500만원을 물게 하는 법을 만들 정도로 주유소에서의 흡연 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36대 에타에는 기숙사에서 몰래 애완 도마뱀을 키우는데 얘가 이제 어느 정도 크니 식사용으로 식용 바퀴벌레를 방에 풀어놓고 직접 뛰어다니면서 사냥하게끔 해야 된다며 기숙사에 식용 바퀴벌레 반입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옵니다. 방 밖으로는 절대 못 나가게 할 거라고 했는데 바퀴벌레가 알을 얼마나 잘 까는데 절대 하지 말라고 하자 방 밖으로 못 나가게 할 자신이 있다고 하고, 누군가가 진심 신고해서 방 다 뒤져보라 할 거라고 하고 몰래 키우는 거 보면 1인실 같은데 진짜 신고할 거라는 댓글이 올라오자 1인실에서는 애완동물 키우면 안 돼? 하고 물어보는데요. 얼마 전엔 이 전단지가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었는데 담배 냄새가 싫으면 징징대지 말고 창문 닫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내 집에서 편안하게 필 테니 개인적인 시간 방해하지 말아달라고도 하는데요. 2021년에는 갈매 8단지 아파트 지상 출입 안 되게 이것저것 설치해 놨는데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지상으로 천천히 진입하는 도중에 갑자기 하얀색 줄이 튀어나와서 목에 걸려 오토바이도 자빠지는 일이 발생했다는 글이 올라옵니다. 기둥에다가 줄을 설치해놔서 오토바이가 들어오는 순간 경비가 당긴 거라고 하는데 정말로 사진 속에는 누군가가 당긴 것처럼 보이는 하얀 줄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설마 이게 진짜겠어? 주작이겠지? 라는 글들을 남겼는데 이렇게 많은 뉴스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번엔 이렇게 제발 주작이었으면 했던 이야기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입양한 아이를 파양하려고 합니다. 입니다. 2015년 네이트판에 올라온 글인데요. 결혼 후 8년 동안 난임을 겪고 입양기관에서 2살 여아를 입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3년째 아이를 키우던 도중 임신이 되어 11년 만에 자식을 낳았다고 하는데요. 둘째 딸은 8개월에 접어들었는데 막상 친자식을 낳고 보니 왜 이리 큰딸이 못마땅해지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친정에서는 그래도 3년 키운 정이 있으니 친딸처럼 생각하고 키우라는데 마음이 안 따라준다고도 하는데요. 시댁에서는 파양하라고 하고 남편도 은근히 그랬으면 하는 눈치라고도 합니다. 아직 5살밖에 안 됐으니 파양하고 난 뒤에 크면서 버림받았다는 건 잊혀지지 않겠냐며 5살 때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냐고도 하는데요. 혹시 입양아이 키우시는 분 계시냐며 이 글만 읽는다면 본인을 욕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막상 본인들이 글 쓴 입장이 되면 똑같이 파양할 거라는 마무리를 합니다. 이 글은 굉장히 많은 반대를 받았고 빨리 파양하는 게 그게 아이를 위해 좋을 것 같다며 필요할 땐 가져가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그런 사람한테서 무얼 배울 수 있을까요? 님도 늙고 필요 없어지면 버려지게 될 겁니다. 라는 댓글이 배플을 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해당 글쓴이를 욕합니다. 그리고 글쓴이는 추가글을 올렸는데 왜 이렇게 교양 없고 몰상식한 사람들이 많은 건지 한숨만 나온다면서 본인 심정은 이해하지도 않고 무턱대고 아이 파양한다는 이유로 본인 딸에게도 입에도 담지 못할 험담을 늘어놓는다며 툴툴댑니다. 그리고 어제 글 올리고 나서 남편과 얘기를 좀 나눴는데 그래도 3년 키운 정도 있고 해서 이번 달까지만 큰애 맡아서 키워주고 다음 달에 파양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원래부터 만약 자식이 생기면 큰애는 파양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면서 동생이 태어나니까 심술 부리고 잠시 딴 일하고 있으면 동생 때려서 울리고 못된 짓만 골라서 하니까 정이 떨어지는 거라며 이젠 큰딸아이 이름도 부르기 싫고 얼굴 보는 거 자체가 짜증난다고 합니다. 5살이나 되었는데도 밥도 흘리면서 먹고 업어달라 안아달라 땡깡 부리고 고집불통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친딸은 한 달간만 친정에 맡겨놓고 큰애와 7월달은 이곳저곳 여행도 가고 놀이동산도 가고 마지막으로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돌려보내려고 한다고 합니다. 본인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하지만
하지만 그다지 바라지도 않는다며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꼭 불임하셔서 본인 심정을 겪어보라고 악담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때 파양된 아이는 어느새 지금 14살이 되었을 텐데 이걸 주인공이 본인인 걸 알면 무슨 생각이 들지 궁금하네요. 다음은 결혼 약속한 여친과 오늘 정리함입니다. 2022년 블라인드에 올랐던 글인데요. 본인은 남자고 고향이 경상도이고 서울에 혼자 살고 있고 여친과 서로 양가 인사는 했고 상견례는 안 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친은 결혼 생활 중에 신혼집에 시댁 부모님이 절대로 자고 가면 안 된다고 했다는데요. 이리저리 설득해보고 타협점을 제시해봐도 1g의 양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달 전 어머니가 큰 암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어머님은 무조건 서울 큰 병원에서 하고 싶어 하셔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수술은 잘 되었고 매달 한 번씩 검진하러 서울 병원에 오시는데 그때마다 글쓴이 집에서 하루 주무시고 가신다고 합니다. 이걸 보고 여친이 기겁을 했다는데요. 자기는 친가든 시댁이든 부모님이 어떠한 경우라도 하루라도 자고 가는 게 싫다며 그렇게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결국 눌러 살 거라고 했다고 하네요. 글쓴이 부모님이 지방에서 가게도 하고 건물이랑 주택 임대 수익으로 아쉬울 게 없으셔서 나와 같이 살 일이 없다고 해도 정기검진 핑계로 와서 자는 게 싫다고 했다는데요. 밖에 호텔에 보내시던가 아니면 본인이 호텔 가서 자겠다며 그 비용도 부모님 카드로 결제시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 조건이 부모님 절대 신혼집에서 못 자게 하는 것, 매달 부모님께 생활비 주지 말 것, 월급 통장은 아내가 관리하고 아내가 번 돈은 그냥 자기 용돈으로 하겠다는 것, 신혼집은 무조건 화장실 2개 달린 신식 아파트여야 하고 혼수는 기대에 말라는 것, 시댁 갈 때 승용차는 위험하고 멀미도 나니 자기 혼자 KTX 타고 가겠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아픈 부모님이 밖에서만 주무시게 하는 건 도저히 타협할 수 없어서 헤어졌다고 하는데요. 나이 많은 노총각이라 결혼이 아쉽지만 본인 팔자인가 보다 하고 회사 동료들과 소주 한 잔 마시고 낙서해 본 글이라고 하네요. 다음은 술 먹고 한탄한 사연입니다. 편의점 알바도 안 나가고 술로 밤을 지새운다며 글이 시작되는데요. 아버지는 사업 실패하고 보증서다가 다 날려먹고 튀었고 어머니는 집 나간 지 오래라고 합니다. 글쓴이 혼자서 여동생 둘 키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딩 때 집이 파탄나니 바로 고등학교를 중퇴했고 은사님께서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시고 다행히 상속 포기가 가능해 빚은 안 받았다고 합니다. 자퇴할 때 친구들이랑 선생님끼리 조금 모았다면서 돈 봉투 건네시는데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다고도 하는데요. 그 돈으로 반지하 월세 단칸방 허름한 데서 살 수 있었는데 당시 중학생이던 여동생 둘은 힘든데도 아무 말 없이 잘 따라와 줬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글쓴이는 인력사무소 가서 빌면서 일 시켜달라고 했다는데요. 처음엔 다치고 허리가 너무 아파서 매일 밤 눈물로 조용히 울면서 잠들었는데 나중엔 본인을 좋게 보신 기술자분이 보조로 데려가서 2일에 한 번 짝수날만 출근하는 게 5년이 지났고 이걸로는 여동생들 대학 못 보낼 것 같아서 3개월쯤 노가다만 하다가 투잡으로 금토일엔 주방 보조도 하여 적금 들고 하는 게 18살, 19살 사이 겨울쯤이었다고 합니다. 몸이 힘든 건 3개월쯤 하니 요령 생기고 그래서 버틸만 했는데 난 왜 19살인데 여동생 둘이나 딸려서 이렇게 사는지 힘들어 자살 생각도 많이 했다는데요. 그렇게 8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큰아이가 20이 되니까 취직 준비한다고 해서 기겁을 했다고 하는데요. 담임과 면담하니까 내신 성적도 교내 3등 안에 드는데 수시를 하나도 안 썼다고 합니다. 그날 너무 화가 나고 힘들어서 술 한잔 하면서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들으니까 글쓴이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날 슬퍼서 엄청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담임 선생님이 수능을 너무 잘 봐서 서울대 진학 가능하다고 해서 늦지 않게 지원했고 당당하게 붙었다고도 합니다. 그렇게 첫째는 과외도 구해서 장학금 타면서 오빠 용돈도 주고 그랬다는데 문제는 둘째였다는데요. 둘째 성적이 잘 안 나와서 우울해하는 거 보고 안 간다는 거 달래고 달래서 간신히 유명한 학원을 보내줬는데 학원비가 너무 비싸서 어쩔 수 없이 알바 하나 더 해야 했고 할 수 있는 게 야간 편의점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낮에는 격일로 노가다 하러 가고 점심때 빨리 먹고 잠시 자고 저녁 땐 바로 쪽잠 자다가 편의점 가는 일정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둘째는 연세대 경영학과를 갔다고 합니다. 그 이후론 편의점도 끊고
그리고 격일로 노가다 나가면서 고졸이라도 하고 싶어서 검정고시를 준비했다며 1년인가 공부하니 굳은 머리라도 되긴 되었지만 세상은 잔혹하게 최장한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본인 평생의 소원은 동생들 좋은데 시집 보내고 행복해 하는 거 지켜보기였는데 못하게 됐다며 짧으면 3개월 길면 1년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요. 동생들은 아직 모른다며 어떡할지 모르겠다면서 못 견딜 것 같을 때 100만원 들고 몰래 집 나가서 여행 한번 해보고 싶다며 일본 메밀국수가 유명하다던데 그거 한번 먹고 싶다며 제주도도 가고 싶고 비행기도 타보고 싶고 연애도 해보고 싶다며 이 나이 먹고도 여자 손 한번 못 잡아봤다며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글은 주작임이 거의 확실하다는 게 학계의 정설인데요. 둘째 연대 보낸 이유로 편의점 끊었다는 사람이 첫 줄에 편의점 알바도 안 가고 술로 밤을 지새운다고 썼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도망갔을 뿐인데 상속 포기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발 오늘 올라온 이야기들 모두 주작이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